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커스 제3회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21번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포상금 시험에 작년에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은 되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부양, 광시, 공시. 저는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공 등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이 맞네요. 공인중개사법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X입니다. 기소유예를 해도 기소유예 처분을 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만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은 그 일방으로부터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0.5% 이내로 하고 임대차의 경우 0.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암기해야 되죠. 왜 그러느냐, 이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국토교통부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 외이지만 주택에 준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준해서 중개보수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협회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죠. 재단법인 X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10일 이내 X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 X고요. 5번 협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하고 있고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4번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행정처분 시험에 두 문제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1번 자격정지처분은 오직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합니다.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자격취소 자격정지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청문을 해야 된다. X입니다.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인데 취소 3개만 청문을 하도록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지정 취소 3개만 하고요. 매수 신청드린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4번 제척기간 3년입니다. 그러나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정 취소 3개만 7일 이내 반납하는데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만 반납하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에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답은 4번이네요. 이건 금지행위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지행위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깊이 공부한 분들은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거나 징역 받으면 선고받으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묻던데 지금 금지행위 했다고만 돼 있지 징역 벌금 받았다는 말은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고요. 나머지는 징역형을 받으면 이 법이든 저 법이든 취소해야 되고요.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관계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중소속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네요. 아닌 경우 업무정지와 동시에 자격정지할 수 있는 거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서명날인 그 다음에 계약서 거짓으로 기재하면 소공은 자격정지, 개공은 임의적 취소죠.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니까 역시 임의적 취소, 자격정지니까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5번 개시 의무 위반. 개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시해야 되는 게 등수, 사보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개시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등록증 양도되어 1년에 1,000만 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 무등록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명칭 사용금지 1년에 1,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등을 통하여 특정 개업공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함으로써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무부관직상투 시궁시 했는데 시입니다.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3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고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신고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상물 범위에 속하는 물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물 아닙니다. 다만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 대상물이며 매수 신청들이 대상물에는 해당되지만 신고 대상물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니고 농지취득자익증명 대상 아니고 계약서 검인 대상도 아닙니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만이 신고 의무가 있고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 2번이 답이네요.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이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제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원칙 거래 당사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4번은 세무서장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은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해야 된다. X입니다.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또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주계획 신고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분양권 입주권의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했는데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요즘 분양하는 거 보니까 뭐 예를 들면 84제곱미터 오피스텔 분양가가 8억 이렇게 하면 그 8억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면 얼마인지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해서 입주권 분양권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등기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을 적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100만원 받으면 부가가치세 일반가세사업자라면 10만원 더 받아도 되고요. 간이가세사업자라면 4만원 4% 더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을 봐야 되는데 국적을 기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기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전용 면적, 그 외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5번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를 들면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입주권 이런 말 하죠. 그러면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을 적습니다. 입주권의 경우. 분양권은 새로 지으니까 완전 신축이니까 종전 부동산이 없죠. 입주권은 종전 오래된 건물 멸실하고 새로 짓는 거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입주권을 말하죠.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만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6천만원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만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만 신고하고 그 외의 군지역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은 4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했으니까 신고해야 되고요. 니은은 6천만원 초과했으니까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8천만원 초과했으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리얼은 하동군이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광역시 경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광역시가 아닌 군지역의 신고 대상이고요. 물론 시는 전부 다 해야 되죠. 그리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 해제 변경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